자, 무단통치. 서무 10년부터 19년까지. 그 주체가 헌병입니다. 군 경찰이 일반 시민까지 지배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우리 일반 경찰하고 군 경찰은 구분되어 있죠, 엄격히. 그죠? 예, 군에 가면 우리 남성분들은 이제 군 경찰이 따로 있죠, 헌병대라고 해서. 지금은 군 경찰이라는 용어를 쓰죠. 우리 영어로 치면 이렇게 표철 달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MP라고 써가지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 군대 시절에 휴가 나올 때마다 되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지들끼리 걸리면 안 되는데. 번호가 별거 없고요. 복장불량. 그러니까 군대에 있다가 나오게 되면 약간 모자를 약간 벗은다든가, 그래서 차는 것들이 있어요. 규정들이 있는데 그걸 살짝 안 차거나 삐딱하게 한다든가, 그거 걸리면 휴가 망칠 수가 있거든요.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특히 터미널, 버스 정류장 같은 데 되게 많이 있어요. 요 애들이 군인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같이 하는 시기가 됐다. 이게 무단 통치라고 합니다. 같이 볼까요? 조선 총독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거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조선 총독부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나온 적도 없고요. 우리 1905년에 우리 을사늑약을 통해서 미국 예교권이 박탈되죠. 오케이. 그리고 1906년 초에 통감부가 설치돼요. 어디에? 서울에, 남산에 설치돼요. 이 통감부는 일항의 지위를 받는 사람들이죠. 일항의 지위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시험에 나오는 게 이거예요. 다음, 통감부가 설치되었던 시기 사실 옳은 건 뭐야? 몇 년 물어보는 거야? 1906년을 물어보는 거야. 보통 사람은 을사늑약을 통해 예교권이 박탈된 것은 1905년이기 때문에 1905년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야. 되게 디테일한 부분을 물어볼 수 있어. 통감부가 남산에 설치된 건 1906년이야. 총독부.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1910년에 총독부가 설치됐죠. 이건 우리가 국권이 박탈됐을 때 총독부를 어디에 세웁니까? 조선의 500년 역사를 자랑하는 경복궁에다가 강암을 헐어내고 그 자리에다가 경복궁을 세워서 총독부가 설치됩니다. 1910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정도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할 게 없어요. 160페이지 중추원 보겠습니다. 형식, 총독의 자문기관, 친일파 한국인을 정치에 참여시키는 형식이었다. 쉽게 친일파들을 자리를 나눠주는 자리였다 보시면 돼요. 쉽게 중추원은. 친일파들 거의 대부분이 중추원에서 고위 간직을 차지하죠. 한개 3.1운동까지 한 번도 중추원에 모임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헌병경찰 갑니다. 군 경찰이 헌병인데 그 애들이 우리 민간인까지 통제하는 경찰의 역할을 하게 됐다. 실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정보 수집, 의병토벌, 산림강시, 징세사무, 민사소송 등 조선인의 모든 일상생활에 관여하는 것. 말도 안 되는 거죠. 군 경찰들이. 지금도 우리 일반 경찰들이 세금 문제 처리하지 않잖아요. 민사는 안 받아줍니다. 민사소송은요. 그죠? 경찰은 형사사건입니다. 주로. 오만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즉결 처분권을 보유합니다.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죠. 재판 없이 벌금을 부여하고 구류라든가 태형, 처벌이 가능하다.
태형은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그죠? 처벌하는 법 중에 태형이라는 게 일본 경찰에게 이런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더라. 그 다음에 강압적인 분위기 조성. 이게 기출이에요. 기억번 지문이요. 총독부 관리 및 교원에게 제복을 입고 칼을 차게 했다. 검정색 교복을 입었어요. 검정색 복식을 하고 칼을 찼답니다. 검정 제복을 입고 칼을 찼대요. 경찰과 교원, 선생님들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선생님 여러분 가르친 그 시기를 한번 돌아가 볼까요? 검정색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긴 일본식 칼을 찼어요. 옆구리에 긴. 흔히 말하는 니본도랑 길랑 찼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학생이 앞에 도망갔네? 적용하기 좋은데 딱 수업 시간에 가끔 졸거든요. 그래서 제가 칼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여기다 목에다 딱 목 좀 이라봐봐. 이라봐. 선생님 목에 딱 칼을 댔어요. 어떨 것 같아요? 기분 좋을 리가 없잖아요. 아니, 사람이 졸리면 졸릴 수도 있는 거지, 졸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거 가지고, 선생님이 집중하지 못한다 기분 나빠서 칼을 빼가지고 학생 목에다 탁 들이대면 어떡해. 섬지도 할 뿐만 아니라 되게 기분 나쁘지, 지나고, 그죠? 아니, 지가 뭔데? 내가 졸릴 수 있는 거지, 지가 왜 칼을 빼가지고 목에다 대는 거야. 그렇잖아요. 여기 졸리신 분들 있죠, 가끔씩. 선생님이 칼을 가지고 다닐까 생각을 하면 안 되겠지만. 졸음이 딱 달아나겠죠? 뭘 물어볼까요, 이거? 시험에 나오면 뭘 물어볼까요? 연도를 물어보는 거야. 1910년대. 되게 외우기 좋아요. 목에다 칼을 대면 학생이 기분 나쁘잖아요. 선생님 밖으로 뱉어내지 못하면 속으로 뭐랄까? 에라이 1910년대를 욕한다고. 여기잖아요. 발음 세게 하면 여기 되는 거잖아요.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 내 목에 칼이 들어왔어. 미안하긴 한데 되게 속으로 어떻게 좋을 수도 있는 거지. 지가 뭔데 칼을 내리 목에다가 어이씨 1910년대 이렇게 외우시라는 얘기예요.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된다고? 1910년대야. 이거 안 잊어먹으면 선생님 직접 칼을 가지고 막 목에다 막 들이대야 되는데. 그래서 선생님 막 욕하듯이 막 할 거 아니야. 에이 1910년대 막 외울 건데. 그거 하나 딱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상급기관의 고위관 대부분 일본이 차지했다. 중천 마찬가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억압했다. 1차 조선 교육령. 보통 교육령은 1차, 2차, 3차, 4차까지 이렇게 있어요. 예. 뒤에 정리하는 거 따로 있으니 그때 따로 하겠습니다만은 1910년대,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이렇게 교육령이 발표돼서 우리 교육을 주관하게 되는데 1910년대 교육령. 보통 교육과 실업 교육, 주로 실업 교육입니다. 기술을 가르쳐주는 교육들이 중심이 되었다. 그리고 일본의 교육을 강화했다. 범죄 즉결례, 경찰서장 및 지역 헌병대장이 징역 3개월 이하 벌금 100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 처벌을 재판 없이 바로 할 수 있다. 즉결 처분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조선 태형령 별표. 이건 조선인에게 해당됩니다. 일본인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조선인에게 어떻게 직접 매를 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조선 태형령.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162페이지. 160페이지. 토지조사 사업. 아까 1교시 때 잠깐 언급드렸죠. 1904년에 일본에서 제일 먼저 뭘 요구했죠? 우리나라의 항무지 개관을 요구했죠. 우리가 그걸 거부했죠. 무슨 단체를 만들었죠? 보안회를 만들었죠. 그죠? 1908년에 4년에 뭘 만들었나요? 동양 척식 주사위를 미래에서 만들었죠. 그러니까 척식이라는 단어는 식민지 국가에서 행하는 경제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민지 국가죠. 그러니까 만주도 식민지가 되죠. 중국도 식민지가 되죠. 일본이 식민지가 막 늘어나잖아요. 식민지가 됐을 때 그 지역에 생산되는 물량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즉 경제적 침략을 하기 위한 도구로 만든 게 척식회사예요. 척식회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게 회사 이름이 동양입니다. 동양 척식 주식회사를 통해서 식민지 국가에서 행하는 경제적 이익을 빼앗아서 가는 정책을 얘기합니다.
토지 조사령 가보겠습니다. 소유권, 가격, 지형, 지도, 조사, 기한부 신고제 읽었습니다. 되게 짧은 기간 내에 신고하게끔. 근데 까다로운 규정과 절차, 옛날 다 시골 마을이죠. 지금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골에 읍면 동사무소 같은데 게시판이 있어요. 가보시면, 우리 지금도 가보시면, 그죠? 근데 여러분이 저한테 게시판 보고 다니나요? 동사무소 앞에 지나갈 때? 안 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동사무소 갔더니 주로 써있는 게 구인 광고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앞에 게시판에. 네. 요즘에 구인 광고 와서 찾아보는 분들 계시는가 봐요. 그래서 구인 광고를 좀 봤는데 별다른 거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 시기에 어떻게 토지조사 사업을 하겠다고 게시판에 붙여놨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농어국가의 농민들 거의 농사짓기 바쁘신 분들이 언제 읍사무소, 동사무소 가가지고 게시판 보고 오냐고요. 기간 되게 짧은 기간도 한 3일밖에 안 줬다고. 그럼 누군가 보고 와서 우리 마을에 와서 얘기했어요. 야, 토지조사 하는데 다 신고하래. 신고하지 않으면 토지 다 빼앗긴대. 근데 민족 감정이 남아있어. 뭐라고? 그네들 말 듣지 않겠다는 감정이 남아있다는 거. 토지에 대한 법적 개념이 약간 불투명했다. 3번. 농민이 오랫동안 누렸던 간섭적인 농민의 권리를 부정했다. 애들이 전부 다. 입회권, 경작권, 도지권 다 설명을 읽어보세요. 다 부정했다. 그 다음에 미신고된 토지도 다 강탈해 갔다. 자, 볼까요? 왕실이나 공공기관의 토지. 그 다음에 문중 땅, 우리 김씨 집안, 우리 이씨 집안, 우리 박씨 집안에 공적인 땅이 있어. 그걸 문중 땅이라는 문중 땅. 동중 땅, 우리 동네에 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땅이 있어. 그거마저 전부 다 빼앗아갔다. 전국도 40%를 빼앗아서 동양 채식에서 넘겼다. 불이 흉업 또는 동양 채식에서 넘겼다. 그리고 그걸 불화했대. 헐값 매각이야. 일본식 한자예요. 우리가 쓰는 영어가 한자가 아니에요. 헐값 매각이라는 단어예요. 누구에게? 일본인과 친일파들에게. 주로 일본인들에게 되게 넘겨가죠.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건너오죠. 우리 이렇게 건너오죠. 돈을 대략 한 50원, 그 다음에 100원, 150원, 한 200원 정도 우리나라에 가서 이때 땅을 사는 거예요. 땅을 사는 거예요. 선생님, 저 돈으로 땅을 어떻게 삽니까? 땅 사죠. 지금의 돈의 가치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나오는 50원, 100원, 150원 돈도 아니잖아요. 그죠? 돈으로 생각하나요? 거의 생각하지 않잖아요. 세금 낼 때나 딸랑 붙어서 세금 나가는 거 계산할 뿐이지, 계산하지 않잖아요. 가치를 한번 봐볼까요? 도대체 저 돈이 어느 정도 가치인가 보겠습니다. 저 당시에 서울시의 집 한 채 가격이 10원 정도 됩니다. 지금 환산하면은. 그러면 서울 집 한 채 값이 10원이면 어떻게 50원, 100원, 150원, 200원 센 거야, 약한 거야? 세지. 집 한 채 사고 나머지 땅 사고 공장 지을 수 있다는 얘기 되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지금과 다르기 때문에 이 정도 돈은 큰 돈인 거예요. 얘네들에게 헐값으로 매각한다는 거예요. 10만 건의 토지 소유 분쟁. 당연히 빼앗겼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겠죠. 재판 들어갔겠죠. 고등 토지 조사에는 총독부 탄압으로 전부 다 묵살되었다. 결과 농민 몰살합니다. 네, 농민이 몰락합니다. 대신에 지주들이 등장합니다. 친일 지주들이 대거 등장하였다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밑에 토지 조사령 봐주세요. 제가 하다 보면 연도도 외우셔야 되고요. 내용도 살짝 보겠습니다. 2조 소유권 주장이 신고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신고주의 원칙. 불복자에 대한 증거주의를 채택한다. 증거주의. 다 일본의 유리한 법 조항들입니다. 그 정도까지. 그 다음 163페이지 식민지 수탈 체제 확립 해사령 제작 1910년 별표 3개 정도. 해사설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허가합니다. 총독의 허가를 받습니다. 옆에 좀 하살표 하시죠. 1920년대 하시고 1920년대 해사령은 신고제를 바꿉니다. 허가제에서 신고제를 바꿉니다. 일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입니다. 어업령 11년 산림령 임하조세령 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령 11년
이미야 조사령 1918년. 조선 강업년 별표 한 3개. 연도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1915년입니다. 서릉왕이 끊임없이 물어보는 게 조선 강업령입니다. 전매제 시행인 겁니다. 전매제란 특수한 어떤 작물에 대해서 국가만이 매입하고 국가만이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전매제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인삼과 담배입니다. 1910년대에 실시했지만 실패합니다. 담배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담배를 재배를 합니다. 그럼 가을에 재배가 끝나면 그 담배잎을 따서 음지에다 말려요. 여기 담배 피시는 분들 계시죠? 자, 봐봐. 담배잎이 있다고 이렇게 우승하게 자란단 말이에요. 이파리 이렇게 크단 말이에요. 이렇게 커. 그걸 일일이 다 따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창고 같은데 햇빛이 나지 않는 것에다가 쫙 말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파랗던 담배잎이 노랗게 변한단 말이야. 그걸 정부에서 전매청에서 전부 다 수입해 간단 말이야. 그걸 다시 갈아서 담배를 만들고 필터를 만들어서 담배를 생산해서 판매해. 이걸 국가만이 수매하고 담배를 만들어 판매하는 이걸 전매제라고 한다고. 1910년대에 이걸 했다는 거예요. 인삼하고 담배를. 그런데 담배 때문에 실패하게 돼. 아니, 농민 재배하시는 분도 담배 피시는 분도 계실 거 아니야. 흡연가도 있을 거 아니야. 주고 담배를 사서 피면 어떻게 원가가 훨씬 더 비싸지지. 그럼 내가 필 담배는 수매하지 않고 남겨놔야 되겠지. 왜? 그럼 내가 담배를 말아가지고 똘똘똘 내가 필터면 담배 독초를 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때 당시 독초인지 뭔지도 모르고 막 폈을 거야, 이런 말이야. 지금이야 우리가 담배가 몸에 안 좋다는 걸 알죠. 발암물질이 있다는 걸 다 알죠. 그래서 끊었어. 제명대로 살아야지 빨리 죽고 싶진 않았어요. 제명이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끊었어요, 저도. 그래서 그걸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년에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매제를. 오케이? 전매제 다시 시작했다. 기간설비. 호남선 1914년, 경원선 1914년, 연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민족분열통치. 1920년대. 문화통치를 가보겠습니다. 크게 구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무단통치, 따라갔네요. 20년대 문화통치. 세 번째, 민족말살통치. 요거 보시죠. 무단은 아시겠죠? 헌병들 영에서 우리 국민들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것들, 그죠? 네, 무단통치죠. 일반 경찰이 아니라 군 경찰들이 통제하는 방식. 문화통치. 이 접점이 있어요. 우리가 1919년에 역사적 사건이 하나 발생하죠. 1919년 3.1운동이 발생하죠. 일본 애들이 충격을 먹었어. 쇼크를 받은 거야, 일본이. 조선인들이 이럴 수가. 전 국민이 나서는 3.1운동이 발생하게 돼요. 일본이 쇼크를 받아서 20년 되면 어떻게? 문화통치로 바뀌었어요. 자, 여기는 경찰들이 직접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군 경찰들이. 여기는 어떻게 해요? 친일파를 양성. 간접적 통치 방식을 취하는 방식을 문화통치라고 불러요. 뭐 일본에서 우리에게 뭐 문화적으로 뭐 대우준 게 아니고 감정적인 방법, 친일파를 양성해서 통치를 봐요. 결과적으로 1920년대 친일파들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기 시작하겠죠. 그죠? 아니 이때까지는 봐봐. 일본인들이 속된 말로 직접 자기 손에 피 묻혔잖아. 그치? 줄게 패고 잡고 이랬잖아. 이때는 어떻게 자기들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조선인 친일파를 통해서 통치하는, 자기 조선인에게 피 묻히는 방식 통했던 거예요. 되게 머리 영리하잖아요. 속된 말로 얍삽하잖아요. 그죠?
예. 30년대 어떻게 우리 조선인 씨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 씨 자체를 말살하려고 하는 정치 펼쳐에 30년대 민족 말살 통치 시기입니다. 예. 자, 민족 분절 통치 20년대 가보면 문화 통치 갑니다. 3.1운동을 계기로, 그죠? 예. 그 다음에 사이토 마코토 총독이라서 되게 잘 나오죠. 사이토 마코토 총독이 부임하게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 문화 통치, 친일파를 양성하는 간접적인 통치 방식을 취하다. 내용 갑니다. 총독의 문관 임명이 가능해서 실제로 해방자가 한 명도 없었다. 헌병 경찰이 표치되고 보통 경찰제로 갔다. 보통 경찰제로 갔다. 밑에 실상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보통 경찰제로 갔지만 실상은 니은입니다. 경찰서와 장비가 3배나 확대됐고 경찰 인력도 되게 늘어났고 고등경찰제로 감옥도 증설됐다. 고등경찰제가 나오죠. 경찰서 가면 정보과가 있을 겁니다. 그죠? 정보과 형사들이 되게 숫자가 증가하기 시작해요.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의 경찰에 정보과라는 데가 있습니다. 경찰서 가보시면 전부 다. 여기 혹시 경찰 가족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정보과 되게 많이 있어요. 각 경찰서에 다 있습니다. 정보과는. 제 친구도 하나 있는데요. 정보과 형사인데. 노는 듯, 놀지 않는 듯 이상한 짓 하고 다녀요. 저 경찰 아닌 것 같은데요? 노는 것 같은데? 근데 정보과 형사지. 그게 정보과 형사의 특징인 것 같아요. 노는 듯, 일하는 듯. 그러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이어서 갑니다. 일반 관리의 기원에 제복을 착용했대요. 예. 아까 이미 설명드렸죠? 예. 검정색 제복을 입고. 원론 출판 집의 결사의 잘 부분을 별표, 빈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반영했다. 아까 신문지법이 1908년에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오른쪽 여백에 적어 1908년에 신문지법이 있었잖아요. 언론을 통제했잖아요. 근데 20년 되면 어떻게 해요?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간행을 허가해 줍니다. 허가해 줍니다. 일본의 정책이죠. 왜 허가해 줄까요? 봐보세요. 선생님 봐보세요. 자, 앞에 친구 볼펜 하나 줘봐. 자, 선생님 봐봐. 이게 볼펜이라고 생각해 보자고. 볼펜 봐봐. 이렇게 누르면 어떻게 되죠? 눌러지죠? 근데 놓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스프링이 있다 생각하면 어떻게 반발력이 그만큼 커지겠죠. 튀어나가는 반발력이 커지겠죠. 10년대 우리 일본에 꽉 밟았다고, 우리 이렇게 밟았다고. 그만큼 이렇게 살짝 누르면 어떻게 뻥 튀어오르는 이게 3.1운동. 세게 밟으면 밟을수록 더 커진다는, 반발력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정책을 펼치고 있더라. 교육제도. 보통학교 교육연대를 4년에서 6년으로, 이게 2차 교육령입니다. 4년에 6년으로. 조선어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 조선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 대학 설립이 가능해졌다. 경성제국대학 밑줄 보시죠. 경성제국대학. 이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하죠.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가열차게 합니다. 그 일본 애들이 이걸 막아서는 게 경성제국대학을 지네들이 만들어버려. 자, 우리 지식인들이 왜 이걸 만들려고 했을까? 대부분이 우리가 가르치는, 일본에 가르치는 게 주로 기술 교육이었다는 거야. 여기 치중했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지식인들이 뭘 가르치고 싶어 한 거예요? 인문학을 교육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걸 전혀 안 가르쳤어요. 조선인들은 단순하게 기술 교육만 시켜서 그냥 시키는 일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일본 애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인문학은 뭐죠? 우리 역사도 가르쳐야 되고요. 그죠? 문학도 가르쳐야 되고요. 또 세계사도 가르쳐야 되고요. 철학도 가르쳐야 되고요. 이거 배우면 뭐가 되는 거죠, 우리가? 무식해진 게 아니라 생각이 깊어지죠. 많아지죠. 생각이 폭이 깊어지고 다양해지잖아요. 인문학을 배운다는 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과 역사를 같이 배우면서 제가 공유하는 게 있나요, 없나요? 있죠. 아, 이 새끼들 나쁜 새끼들이네. 일본 새끼들 배우잖아요. 근데 기술 교육은 어떻게 해요? 이런 거 안 가르치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문학, 세계사, 철학, 기타 등등 되게 많은 인문학들이 있죠. 이걸 안 가르친다는. 그런데 우리 이걸 가르쳐야 되겠다는 거야. 이걸 설립운동하겠다는 거야. 국가에서 허가하지 않게 우리가 돈을 직접 이런 식 내서 만들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가 만들게, 우리가 만들어줄게. 경성제국대학. 경성제국대학을 만들었어요. 어디다 만들었을까요? 서울에다 만들었어요. 어디다 만들까요? 낙산에다 만들었어요. 서울의 동쪽 산이 낙타산이에요. 낙산에다 만들었어요. 지금 흔적만 남아있어요. 표지만 이렇게 하나 딱 있어요. 낙산에다 만들었던 게. 이게 훗날 오늘날에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서울대학의 전신이 됩니다. 서울대학교의 전신이 조 대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서울대학 안 간 이유, 실력이 없어서 안 간 게 아니라 경성제국대학의 전신이 있기 때문에 안 갔어. 나는 민족주의자야. 이렇게 정당함을 주장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실력이 부족해서 못 갔지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제일 끝부분에 실상 부분에 조선사 편수회 한번 보실까요? 조선사 편수회 1925년 조선사 편수회 갑니다. 총독부 산하에 있는 단체입니다. 우리 역사를 말살하는 기구입니다. 네. 그 편찬한 책이 조선사입니다. 네, 우리 역사를 애고한 대표적인 교재가 조선사입니다. 조선사. 일본의 정책에 가장 부흥해서 쓴 책 중에 하나가 조선사. 기출문제이기도 합니다.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조선사 편수에는 총독부 산하이기 때문에 총독부 고위 관료, 그 다음 일본 학자들이 만든 책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안 들어간 책이기 때문에 이 조선사 책은 볼 필요가 없는 책이 되겠죠. 대표적인 역사 왜곡 책 조선사입니다. 일본의 정책에 가장 부응하는 책 조선사. 조선사 편수에서 만든 책. 일제의 속셈, 소수의 친일 세력을 키우려는 민족 분열 정책으로 자치론자가 등장했대요. 이 결과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추는 이광수 같은 인물들입니다. 우리 국문학사에서 되게 큰 업적을 남긴 인물이 이광수죠. 천재 소리를 들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초기에 독립운동을 헌신했던 인물이기도 하죠. 그런데 훗날 자치론을 등장하게 되면서 친일화되기 시작하죠. 뭘까요? 자치론에는 뭐냐면 우리 조선은요, 일본의 식민지임을 인정하고, 다 부정하는데 인정하고, 우리 조선인이 스스로 자치하는 것을 허락받자고 얘기합니다. 저 자체가 모순이죠. 그죠? 굳이 내 건데 내가 남한테 허락받을 필요가 없잖아.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옷, 신발 내 거니까 내가 엄마 아빠한테 허락받고 입고 온 거 아니잖아. 신고 온 거 아니잖아. 내 건데 뭐 굳이 허락받아. 근데 뭐야? 조선의 식민지임을 인정하고 우리 조선이 조선을 스스로 자치, 통치하는 걸 인정받자고 얘기한다고.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친일파들이 하는 대표적인 논조예요. 논거예요, 저게. 우리 어차피 나라를 잃었어. 차라리 우리가 일본이 식민지를 인정하고 깨끗하게 인정하고 우리 조선을 통치하는 방식이 어떻게 해서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치론자들의 주장이에요. 친일파들이 가진 대표적인 주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21세기 생각해봐요. 논리의 모순이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논리가 모순되어 있잖아요.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지금, 그죠? 논리의 모순을 갖다가 합리화시켰던 대표적인 자치론자들의 주장입니다. 페이지 넘겨주세요. 치안유지법. 1925년, 이미 아까 설명드렸어요. 그죠? 치안유지법.
1910년대 일본에 뭐가 들어왔다고 그랬지? 우리 사회주의 사상이 일본에 들어서 되게 복잡해졌죠. 일본 그 통치 조직에 되게 파열음이 되기 시작하죠. 예. 공산주의제 들어오게 되면서.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공산주의가 언제 들어오느냐? 봐봐. 아까 3.1운동 했잖아요. 3.1운동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에 사회주의가 유입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이다 중국이다 유학 간 애들이 있어요. 유학생들이 있어요. 그네들이 귀국하게 되면서 이 사상들이 우리나라에 하나씩 하나씩 전파되기 시작해요. 사회주의가. 그럼 일본 군국주의에 정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군국주의는 어떻게 천황이 모든 권한을 다 가져가는 거거든. 그런데 공산주의는 그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이론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되게 나에게 좋은 이론으로 다가오는 거야. 피지배 계급 입장에서 오, 그렇지. 왕이 뭐 별거 있겠어? 다른 게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회주의 사상에 되게 쉽게 빠져드는 거야. 쉽게. 그때 당시 되게 좋다고 생각했겠지. 그 시기에는. 왜? 누구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고 나쁨을 판단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사회주의 상당수의 지식인들이 많이 빠져들어가는 거야. 그쪽으로. 그래서 지식인들이 빨려 들어가고 그 뒤에 어떻게, 저 선생님도 갔어? 그럼 나도 가야지. 일반 농민들도 막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이 없던 것, 좋고 나쁘면 판단이 없었던 것들. 우린 지금은 전부 다 되게 다 가지고 있잖아요. 경험을 전해 들었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책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배웠잖아요. 안 좋아, 이거 아니야, 이거 우리 빠져들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 시기에 처음으로 3.1운동을 기점으로 들어와서, 그럼 얘들 처벌해야 할까요? 그게 맞는 게 치안유지법이 되는 거예요. 얘들 처벌할 법이에요. 그 연도 외워야 돼요. 1925년이에요. 외우세요. 선생님 방법 하나, 둘, 셋, 넷, 5글자네요. 1925년이네요. 치안유지법. 보안법도 같이 해야 되겠다. 네. 그 옆에다 적으세요. 보안법. 치안유지법이 25년. 보안법 1907년. 보안법 1907년 7월. 우리 민주주의 국가는 뭐예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 게 기본이죠. 그러니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 게 기본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언론 활동을 많이 하죠. 출판도 하죠. 집회도 하죠. 강화문에서 같은 동일한 목적을 가진 단체, 결사도 하죠. 단체들이 만들어지죠. 보안법을 만들었습니다. (1907년) 8월에 대한자연을 해산시키죠. 그 법적 근거가 보안법의 규정을 가지고 해산시키죠. 결사 자유 없다는 얘기예요. 같은 생각과 사상을 가진 사람이 모이는 단체. 대한자연을 해산하는 법적 근거가 보안법에 있다는 거예요. 보안법에. 1920년대 경제정책 산미 증식계획 20년부터 34년까지 일본 내 식량이 부족 확보를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쌀을 엄청나게 많이 빼앗아가는 시기. 배경 이미 설명드렸죠. 일본 내 공업화, 도시인구 급증, 일본 내 식량 부족, 쌀값 폭등. 그 부족한 부분을 우리나라에서 수급하는 방식.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쌀을 더 많이 생산하게 강조했다. 결과 증산 여부에 관계없이 미국 수출은 목표대로 진행됐다. 예를 들어 일본이 우리나라에 1000만 석을 가져가겠다 생각한다면 우리가 1000만 석이 수출하면 우리가 쫄딱 굶어 죽겠다는 거 어떻게 수출할 수 없잖아요. 근데 관계없이 지네들 목표치만큼 가져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한국의 쌀 부족 만주에서 작곡 수입하다. 기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만주에 작곡을 수입하다 먹었다. 증산에 필요한 수리, 조합비, 비료대금, 곡물 음압비 전부 다 우리 농민들에게 전가하고 말았다. 그 결과 우리 농민들이 몰락. 그래서 유랑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하전민, 산속 깊은 곳에 땅 일부를 불로 태워서 땅을 만들어서 일부는 하전민들, 그다음에 소작농이 증가했다. 우리 땅에서 남의 땅을 빌려서 소작하는 사람들, 그다음 이농,
농촌을 떠나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됐다. 농사 지을 수가 없다. 20년대 소작청이 발생의 원인이 됐다. 밑줄 보시죠. 소작청이 발생의 원인이 됐다. 즉 소작농들이 그 대표적인 게 암태도 소작청이죠. 20년대에 즉 소작농이죠. 지주가 있고 이게 소작농이 있단 말이에요. 땅이 없는 소작농은 이 땅을 빌려다가 농사 짓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땅을. 그래서 생산량의 80%를 지주들이 가져가요. 그럼 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100% 하면 20%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죽기 살기를 고생해 지주만 좋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작농들이 1923년대에 처음으로 암태도 소작농들이 파업을 해서 스트라이크를 일으켰다고. 그 결과 40%를 뚝 떨쳤다고 이렇게. 그래야 먹고 살지. 그잖아요. 네. 그 시기. 소작청이 원인이 됐다. 또 쌀 중심의 단착형 농업 구조로 변화되었다. 3일 증식되고. 일본 애들이 필요한 건 쌀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쌀 농사만 지어야 된다는 얘기야. 나머지 필요 없어요. 쌀 농사만 지어야 되는 단작 농업으로 변화 구조. 되게 언밸런스, 균형이 안 맞는 거죠. 농작물이 이것도 짓고 이것도 짓고 다양하게 농산물이 지어져야 되는데 무조건 쌀 농사만 지어야 됐다는 거죠. 회사랑 폐지 1920년대. 일본인들이 많이 건너오면서 그죠? 이제 신고만 하게 되면 누구나 일본인들이 회사를 차릴 수 있게끔 만들었다. 관세 폐지. 자, 볼까요?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들어온 물건을 갖다가 관세를 매깁니다. 관세를 매긴 이유는 우리나라 상품을 보호할 목적입니다. 맞죠? 자국 상품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제품이 1,000원에 팔린 물건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근데 외국 상품이 들어온 되게 유명한 브랜드예요. 관세를 매기지 않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800원에 팔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유명한 브랜드 800원 거야. 유명하지 않은 우리 제품. 구매를 여러분들 어느 걸 선호하겠냐는 얘기죠. 브랜드 있는 800원짜리 저렴한 걸 선호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나 지금은 똑같아요. 사람 마음은 똑같아요. 질 좋고 유명한 브랜드 가격도 저렴해. 그럼 이거 사지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게 관세예요. 관세를 매기는 거예요. 관세를 매기는 우리 자국 상품의 보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가 수입을 증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천항에다가 재물포항에다 그 물건을 싣고 왔어요. 어떻게 해요? 정박하잖아요. 그럼 항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년대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관세를 폐지하겠대, 일본 애들이. 우리 자국산 어떻게 쫄딱 망하는 거예요. 관세 폐지되게.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관세 폐지. 회사량 1910년대 아까 설명 폐지되겠습니다. 패스. 그 다음에 30년대로 가볼까요? 시간이 애매모호하긴 한데 안 되겠다. 시간이 애매모호해서 30년대는